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유망주 바로 펼쳐볼까요? 김도현 가이드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히든주로 가스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시총 약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지난번에 김대중 자문형님이 한국가스공사를 알려주셔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경북 지역의 주택 그리고 산업용 연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즘에 가스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스주에서도 이 종목 꼽으신 이유가 있겠죠? 네, 앞으로 가스 관련주를 좀 잘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안타깝게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달에 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이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가스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기습으로 공격하면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크루스크주의 이 수자 지역이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가스관의 계측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목적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중에서 현재 노르트스트림은 파괴되어 없어졌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 수송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럽은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되면 가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히든주의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이 도시가스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스 관련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영일 만의 대한고래 이슈 그 밖에 겨울철에 난방 목적의 이 가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스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은 좀 어떤가요?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은 아마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적자를 보였을 것인데 보통 가스 관련주들은 여름철에는 좀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과 연 영업이익을 보시면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연 영업이익도 아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실적은 꾸준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좀 주의를 해주실 부분이 이 종목이 가스 관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적인 종목의 이벤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산업 섹터와 관련된 이슈 이런 걸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점과 그리고 대주주 비중과 그리고 자사주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무려 74%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시중의 유통 물량이 좀 작은 편이라서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온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가스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예측을 좀 불가하다 보니까 투자 기간이나 목표 수익률 같은 것을 좀 잡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겨울철 수요를 좀 고려를 했을 때 11월까지 한 30% 정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도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엔벨로프 매매법입니다. 이 엔벨로프 매매법은 이 엔벨로프를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의 파악과 그리고 지수 낙폭을 이용한 단기 매매까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엔벨로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엔벨로프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밴드를 형성한다는 개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일본의 유명한 트레이드인 BNF가 이 엔벨로프를 사용한 매매 기법을 공개를 하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중심선,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로 구성이 되고 있고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을 확인하는 데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 기법은 이 엔벨로프 지표의 하단 밴드만 사용을 한 지표입니다. 이 엔벨로프는 사실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지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엔벨로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와 선이 3개가 지금 보이실 텐데 1번 녹색 선은 기준선, 그리고 2번 노랑 선은 1차 매수선, 그리고 3번 빨간 선은 2차 매수선입니다. 우선 차트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수 차트가 이 엔벨로프 선에 닿은 적이 11번 정도 됩니다. 즉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엔벨로프 선에 지수가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수 차트가 이 엔벨로프 선에 닿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이유는 회귀현상 때문입니다. 이 회귀현상은 주가가 엔벨로프 지표의 상단 또는 하단 밴드에 도달한 후에 다시 중심선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주가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회귀 현상을 이용해서 지수 매매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전략인데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을 이탈을 할 때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1차 매수선을 이탈하게 되면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선까지 이탈을 할 때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지수가 회귀 현상으로 반등이 다시 나올 때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종목은 지수 ETF를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8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배우신 대로 기준선이 이탈을 할 때 매수를 대기하고 계시다가 1차 매수선을 깨고 나면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선을 깨고 나면 2차를 매수를 하신 이후에 이후 지수가 회귀 현상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 1월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1월로 가보면 우리가 매수 대기를 했었는데 매수 구간이 오지 않아서 매수가 안 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10월에 가보겠습니다. 2018년 10월에도 역시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매수를 대기하고 계시다가 1차 매수선을 깨고 내려오면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선을 깨고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하신 후에
지수가 회귀 현상을 통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적절한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로 한번 가보시면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그리고 1차 매수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매수를 하신 후에 2차 매수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수가 더 빠져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손절선을 잡아주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022년 1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2023년 10월과 그리고 얼마 전인 8월 초에도 지수가 엔벨로프 선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회귀 현상을 보이면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때 매수 대기, 1차 매수선을 이탈했을 때 1차 매수, 2차 매수선을 이탈했을 때 2차 매수를 하신 후에 회귀 현상을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엔벨로프를 잘 이용을 하시면 주식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우신 매매법은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장에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수가 많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전고점 대비 지수가 이미 30% 넘게 하락을 한 경우에는 엔벨로프 매수 기회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케이스에서도 손절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귀 현상을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 저점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매매 기법으로 다양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셔야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법이든지 절대 기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기법에 맹신하는 순간 그 기법은 여러분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신다면 역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엔벨로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엔벨로프의 지표 설정 방법에 따라서 기준선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은 수치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렇다면은 아마 매수 기회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늘겠지만 손절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 매매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엔벨로프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 설정이나 문의는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도현, 김대준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한 주간 두 분의 공략주와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박 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